오늘 우리는 안구건조증에 대해 아마 처음 듣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눈물로 잠시의 편안함을 찾으시지만 왜 우리 눈은 다음 날이면 또 뻑뻑하고 시린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공눈물이 절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눈물막을 지키는 기름샘의 중요성,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기름샘을 되살리는 놀랍도록 간단한 일상 습관까지 그 모든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편안함. 오늘 그 놀라운 방법을 꼭 배워가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환자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안과 전문의 박수일입니다. 지금도 눈이 뻑뻑해서 혹은 습관처럼 인공눈물을 넣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30분짜리 임시 방편이 우리 눈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영영 빼앗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인공눈물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달라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도 이 방법으로 그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인공눈물이 아닙니다. 단돈 한 푼 들지 않는 이미 당신이 가진 이 습관 하나로 지긋지긋한 안구건조증을 잡을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남의 눈을 고쳐온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퇴임 후 저에게 찾아온 것은 끔찍한 안구건조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 속에 마치 모래알이 수십 개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신문을 10분도 채 읽지 못하고 내려놓아야만 했죠. 특히 운전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찬바람이라도 불거나 차에서 히터 바람이라도 나오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인공눈물을 주머니에 넣고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넣어봐야 겨우 30분 정도 편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의사인 나도 별 수 없구나. 이게 그냥 늙어가는 거겠지, 노안이겠지 하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뻑뻑함, 신문 글자가 흐릿해지는 그 순간을 그저 노안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눈은 이렇게 마르는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보호하는 막이 깨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눈은 물만으로 촉촉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얇은 기름막이 이불처럼 덮여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 기름막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다 증발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날부터 약이 아닌 이 기름막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녹내장 진단을 받으셨거나 최근 눈 수술을 하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중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떤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인공눈물이 아닌 내 눈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눈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름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은 기름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소중한 기름이 나오는 샘을 마이봄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눈꺼풀 가장자리에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눈을 혹사하면 이 기름샘 입구가 굳은 기름때로 꽉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안구건조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하신 72살 최 기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겨울철 히터 바람,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1년 내내 맞으시니 눈이 남아나질 않았죠. 늘 눈이 시려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병원에서는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니 답답해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눈꺼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기름샘 입구가 하얗게 다 막혀 있었습니다. 제게 오셨던 78의 강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평생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매일 서예를 취미로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먹물향은 좋은데 눈이 시려서 글씨를 못 쓰겠다고 하셨어요. 가까운 것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은 눈꺼풀 근육을 긴장시켜 기름샘을 더 좁게 만듭니다. 그분께도 다른 처방 없이 이 손바닥 찜질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보시라고요. 석 달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시 붓을 잡을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비싼 찜질팩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걸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 찜질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양손을 30초 정도 아주 뜨겁게 비벼주세요. 그리고 그 따뜻해진 손바닥을 감은 눈 위에 지그시 얹어만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 1분,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이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눈을 꾹 누르거나 옆으로 비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꺼풀 피부는 계란 노른자보다도 약합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대고만 계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막혔던 기름이 부드럽게 녹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인 혹사를 멈추고 의식적인 휴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 요즘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손전화기로 뉴스나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시죠? 운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눈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눈을 깜빡여야만 그 귀한 기름이 눈동자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지는데 그걸 안 하고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 눈물이 마를 수밖에요. 저를 찾아오신 67의 이사장님 한 분은 손에서 손전화기를 놓질 않으셨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시더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쉬시는 거 맞습니까? 눈은 한 번도 못 쉬고 있는데요. 손전화기를 보다가 쉬려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화물 운송업을 오래 하신 65의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손전화기 같은 건 잘 안 봐 하시면서 정작 운전대를 잡으면 휴게소까지 3시간을 꼬박 눈 한 번 제대로 안 감고 가시는 겁니다. 앞을 봐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 눈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께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딱 3초만이라도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는 연습을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눈이 덜 피로하니 운전도 안전해진 기분이라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쉬게 해주세요.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딱 10초만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굴려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확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나 집에서 히터나 선풍기를 트실 때 그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꼭 발밑이나 천장으로 돌려 놓으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눈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오늘 지혜건강소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눈꺼풀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알만 씻으려고 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눈꺼풀에 있습니다. 우리 속눈썹 뿌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나 심지어는 작은 벌레들이 기름샘을 맡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른이 넘으신 한 여성분은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눈곱이 끼고 뻑뻑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눈 화장은 지우시는데 속눈썹 뿌리는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꼭 화장을 하시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밭일이나 목수일처럼 바깥에서 먼지를 많이 쐬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의 윤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눈이 늘 가렵고 뻑뻑해서 봄철 황사 탓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분 속눈썹 뿌리에는 미세한 흙먼지와 노폐물이 엉겨붙어 기름샘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저 저녁에 세수할 때 5초만 더 투자해서 눈가를 닦아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평생 모르고 살았다며 이것만 해도 눈앞이 맑아진다고 신기해하셨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세수하실 때 비누 거품을 내서 눈을 감고 속눈썹이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위아래로 닦아주세요.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눈두덩이를 옆으로 쓱쓱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눈꺼풀은 옆으로 비비는 자극에 가장 약해서 금방 상처가 나고 처지게 됩니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속눈썹 결대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속에서부터 눈물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결국 눈물도 기름막도 다 우리 몸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재료를 넣어 주어야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비싼 영양제보다도 매일 아침 이것 두 가지는 꼭 챙겨 먹습니다. 바로 시금치나물과 계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자취를 오래 하셔서 끼니를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던 69의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눈이 건조한 것은 물론이고 입가나 피부도 버석하게 말라 있었죠. 우리 몸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분께 약 처방 대신 하루에 계란 2알과 나물, 반찬 하나를 꼭 드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들기름을 꼭 챙기시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몇 달 뒤 그분은 뻑뻑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 윤기가 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기름은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물이나 샐러드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넣어 드십시오. 이 생들기름에 든 오메가3가 바로 그 기름막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눈이 건조하다고 물만 마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름을 드셔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물 대신 차를 드신다면 결명자차나 국화차를 권해드립니다. 이름 그대로 눈을 밝게 해주는 차들이죠. 다만 국화차 중에는 오래 보관하려고 소금을 친 제품들이 있으니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염분이 없는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 역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숨겨진 비결입니다. 바로 깊은 잠입니다. 우리 눈이 유일하게 쉬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을 설치거나 얕은 잠을 자면 눈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주무실 때 눈을 살짝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한 분은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배우자분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이유가 밤새 눈이 말라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얕게 주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오 여사님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은 꼭 깨신다고 했습니다.
잠을 깊게 못 주무시니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눈은 늘 토끼 눈처럼 충혈되어 있으셨죠. 우리가 자는 동안 눈은 눈물막을 재정비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냅니다. 잠을 설치면 눈은 회복할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는 셈입니다. 그분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과 함께 주무시기 전에 꼭 따뜻한 안대를 하고 주무시도록 권했습니다. 눈을 따뜻하고 어둡게 해주니 잠도 더 깊이 들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눈을 뜨고 자는 것 같다 싶으시면 부드러운 수면 안대를 하나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잠만 잘 자도 다음 날 아침에 눈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당신의 눈은 날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사는 가짜 눈물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진짜 기름샘을 믿으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배운 손바닥 찜질 어떻습니까? 그저 손을 비벼서 1분 동안 눈에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하시거나 바빠서 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1분은 하루 24시간 고생한 내 눈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해주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기름샘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손바닥 찜질 1분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시간에 10초만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돌려주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혹시 그 10초도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0초는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맑은 눈으로 보낼 수십 년의 시간을 버는 투자입니다. 집중해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신문을 읽으시다가도 아차, 내 눈하고 한 번만 감아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눈은 다시 태어납니다. 눈꺼풀을 위아래로 닦아내시라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처음엔 어색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더러우면 창밖 풍경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눈의 창문인 이 기름샘 구멍을 매일 깨끗이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쾌함은 인공 눈물 10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을 드시고 깊은 잠을 주무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몸을 내가 돌본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몸도 나에게 보답합니다. 이 나이에 뭘 먹는다고 달라져 하는 마음 대신 오늘 먹은 이 한 숟갈이 내일 내 눈을 밝힌다는 믿음을 가져 주십시오. 오늘 제가 5가지나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이것 하나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그거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함이 답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제가 평생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분명히 하다 보면 귀찮은 날도 오고 이게 효과가 있나 의심이 드는 날도 찾아올 겁니다. 인공 눈물 한 방울 넣으면 당장 편한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고 늙어서 이제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하자. 오늘 하루만 더 하자. 그렇게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 한 달이 되면 여러분의 눈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느새 아침에 눈을 뜰 때 모래알 같던 느낌이 사라지고 신문 글자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리고 제 자신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나도 오늘부터 당장 해봐야겠다 하는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는 불꽃으로 키워 보십시오.
혹시 지혜건강소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여러분께 더 좋은 지혜를 나눠드릴 힘을 얻게 됩니다. 맑은 100세, 당당한 인생을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눈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따뜻한 손바닥 찜질 그 1분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눈은 반드시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날마다 건강해집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